한 37년인가 됐나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37년 민주당인데 예. 지난 12.3 비상계엄 딱 터졌을 때 예. 국회대로 오고 싶으셨겠어요. 사실 저는 예. 왔었어요? 아니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그 관심도 아닌데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저 경기도로 그 차를 몰고 튀었죠 일단. 왜 잡혀갈까봐? 보자마자 이제 이렇게 되면 소고 작전에 들어간다. 예? 소고 그러니까 예, 딱 딱. 지우는 작전.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싹 체포할 것이다. 그런 경험이 1차 이제 체포 명단이 500명이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대학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바로 잡혀가거나 그런 상황들이 80년 5월도 그랬었잖아요. 계엄령 확대되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당신은 지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그 사이 안 좋아진 거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아닐 거야.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허옇게 질린 얼굴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다 잡혀가면 책임질 거냐. 그 일단 경기도로 가갖고 봤더니 막 그리고 이제 뉴스 봤더니 사람들이 국회로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계엄령 얘기가 막 나올 때도 핸드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실패할 거다. 실패할 거다. 네. 그런 얘기는 도는 건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게 지금은 핸드폰으로 완전히 소통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네. 출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방에서 군병력을 빼려고 그랬잖아요. 전방에서 군병력을 빼면 거기서 출동하는 사람들이 집에다 그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그 길목이 노출이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다 차갖고 그 길을 막아버려요. 네. 탱크 못 들어오게. 만약에 탱크 출동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미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그 결의안을 내게 되면 이게 성공 못할 것이다. 전 그렇게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핸드폰 때문에 안 된다. 네. SNS 때문에 안 된다. 실패한다. 예, 근데 해버렸잖아요. 아니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죠. 2시간 만에. 예. 계엄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제된 다음에 보니까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때 국회대로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고 저희 취재 편의점도 국회대로에서 현장 라이브하고 로텐도어로 들어가서 담 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도사라면 능히. 예, 저도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80년, 70년,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예. 많은 국민과 민중의 저력과 국민의 힘을 믿는다라고 국민의 그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저력, 피플스 파워,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국회에 나왔던 그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직장 생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온 분들이에요. 네. 이게 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처럼 40년, 30년 정치한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했던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오늘의 이 대선 승리의 국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결국 국민의 저력과 국민의 이 그 파워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이들이 나올까?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신뢰보다는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니까. 예.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의원들 중에서 운동권 출신 분들이 그때 본회의장에 못 나온 분들 누가 이렇게 몇 명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부쩍 심하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나의 이성을 제어하기보다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고 있는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가 딱 펼쳐지게 되면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도망을 간다든지. 뭐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실제 겪고 뭐 그때 뭐 수배당하고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랬던 분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다. 저도 수배당했다가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도 그 감옥 생각을 하면 바로 어제 일 같아요. 20대 초반 때 살았던 그 감옥이 그렇게 끔찍하단 말이에요. 또 수배됐을 때 네.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데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너 뒤에 누가 있냐? 너는 어디 조직이냐? 네.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네. 똑같은 질문을 몇 날 며칠 반복했고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공분실 잡혀갔던 사람들, 네. 그다음 그 시험 뭐 그 대공분실 이제 간첩 잡는 데죠. 네. 그다음에 서울 또 서울의 서울청의 대공분실도 있어요. 치안 대공분실 말고. 네. 그런데 이 한두 번이라도 들어가면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가죠. 지금도 의원님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건데 12.3 비상계엄이 나고 예. 국민들이 전부 뛰쳐나와서 2시간 만에 장갑차를 여기 막 시민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어요. 예. 예. 뭐 군인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막 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탄핵 집회가 젊은 층 10대, 20대, 예. 30대 청년들이 대거 몰려 나오면서 여의도를 꽉 채우고 광화문을 꽉 채우고 또 남태령, 한남대로 예. 키세스 이렇게 은박 담요 같은 거를 덮고 밤을 지새우고 이런 예. 거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배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 이 학생들의 이 청년들의 운동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감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드라마를 보면 네.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안중근한테 저격당하기 전에 척살당하기 바로 전에 2, 3일 전에 열차를 타고 가는데 물론 각색된 부분이겠죠. 네. 참 우리가 그 발전시켜 준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반대들 하는지 모르겠다. 조선 백성들이. 네. 그러면서 그 넋두리 하듯이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이상한 백성이다. 위기가 닥칠 때 단결을 한다. 저는 그 계엄 상황 그렇게 집회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아마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이 자부심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네. 외국에서 우리 교민들이 느꼈던 자부심 1,000만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느꼈던 자부심은 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터지는 그런 자부심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자부심 말고 외국 그 타국의 사람들이 네. 타국민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 상황은 네. 이 감동은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발전된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막 우리끼리 막 감정이 어떻게 됐다 막 이런 거보다도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왜냐 한 발 건너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는데 야 트럼프가 뭐 통상 협상한다고 그 관세 매기고 그러는데 아마 제일 두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일 걸.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한 4개월 가까이 보여줬던 이 국민들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목이지만 네. 이걸 객관적으로 해외에서 보는 이 관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평가를 훨씬 뛰어넘는다. 네. 그럴 때 우리는 더 그 자부심이 네.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요즘 그 대통령 새로 만들어지면서 IT 공화국을 어떻게 더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많이 가 있는데 일본이 세계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정도로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선진국입니다. 그걸 따라잡는 대한민국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우리가 2번의 탄핵을 가져왔던 이 피플스 파워, 네. 이 국민들의 저력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은 못 쫓아온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무슨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에 이제 촛불혁명 이후인데 그때 일본 전부 어르신들이 요만한 수첩 전공투 세대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적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막. 근데 어떻게 니네 나라는 그렇게 휘딱휘딱 중앙 권력을 바꾸냐. 참 대단하다. 그거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일본 시민사회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있는 상당히 커다란 국민적 그렇죠. 저력 아닌가 싶어요. 예.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때 그 수백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가 총선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중국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많은 민중들이 나왔다가 네.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들어가냐. 아니 제가 중국에 3년 있을 때 중국의 지식인 중국에도 계셨구나.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로 치면 거기가 천안문 광장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공안들은 뭘 하길래 그런 사람들 다 나오냐. 하나도 우리는 그런 게 없다. 휴지까지 주워서 간다. 집회 끝나면 싹 정리까지 한다. 자기들이 붙였던 스티커까지 떼고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쓰레기 봉투 전부 사가지고 자기가 쓰레기 주워서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네. 일본이 가장 많이 인파가 모였던 게 35만 명이에요. 그 1964년인지 65년인지 미일 국교 정상화할 때 그때 반대 이제 전공투보다도 선배 세력들이 반대하면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 일본 정부 청사 앞에 모인 분들이 35만 명.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넘으니까 우리를 따지면 17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역대 최대 숫자입니다. 그래 일본은 국가가 위기에 우리가 만약에 후쿠시마 그 대지진으로 저렇게 원전이 그 폭발이 되고 그다음 동경 그 전기 여기가 계속 그 원전을 가동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나라 상황으로 대비하게 되면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일본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그 지금도 괴롭히고 지금도 계속 남북한 통일을 막고 뭐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영원히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바로 12.3 계엄 때 보여줬던 2017년 탄핵 때 보여줬던 이 국민의 힘은 이 자꾸 국민의 힘이 나오는데 이 국민의 저력은 전 세계가 아무도 능가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 세계 진짜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 가장 위대한 단일 민족.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그 5월 9일 날 대통령이 되고 그때 유럽에 갔을 때 그 G20 하고 그랬을 때 해외 정상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잖아요. 악수를 하고. 맞아요. 왜? 그런 위대한 국민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그 좀 가장 유리하게 나가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그냥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말 이러한 그 폭정과 폭압과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막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국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자꾸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무슨 독재로 갈 것 같다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봐야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꺾고 싶으면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또 있는 일상의 루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막아서 국민들이 만들어 창제해낸 그런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있었던 대통령 선거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르다. 그거를 인식해야지 그러한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 친윤 세력들하고 끊고 그다음에 전강훈 세력들하고 끊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못 끊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인식이 명확하지가 않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만드는 또 정부, 혁명 정부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빛의 혁명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투표율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일단을 재외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보는 것과 달리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번엔 투표를 행사하면서 가슴이 찡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치평론의 고수고